안녕하세요, 친구들. 반가워요. 팩토 써니쌤이에요. 오늘은 기본 비 12회차 수업이에요. 12회차 수업에서는 문제 결력 영역 중에서 표 만들기와 길찾기에 대해 학습할 거예요. 오늘도 신나는 마음으로 책을 활짝 펼쳐볼까요? 80페이지와 81페이지를 펼쳐주세요. 원리 탐구 1. 표 만들기. 친구들, 표는 무엇일까요? 표는 여러 가지 정보를 보기 쉽게 정리해 놓은 그림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가 장난감을 정리함에 자동차, 인형, 블록을 따로따로 칸에 넣는 것처럼 표도 정보를 칸칸마다 나눠서 보기 쉽게 만든 거죠. 분류하는 방법을 익히고 표로 정리해 볼까요? 그림을 살펴보니까 여러 가지 공이 있어요. 이 공들을 잘 보면 모양이 다른 걸 알 수 있죠. 농구공은 줄무늬가 있고 테니스공은 초록색이에요. 우리 함께 같이 생긴 공끼리 모아서 세어볼까요? 농구공부터 하나, 둘, 셋, 넷. 세면서 이렇게 줄을 그어서 표시해줘요. 농구공은 몇 개인가요? 맞아요. 4개. 그러니까 4개의 선을 이렇게 그어주고 공의 수는 맞아요. 4개라고 칸에 적어봐요. 이번엔 테니스 공도 세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선으로 표시한 부분을 한번 살펴볼까요? 그랬더니 5번째는 이렇게 엇갈리게 선을 그어요. 이렇게 줄 5개를 한 묶음으로 보면 나중에 세기가 쉬워요. 테니스 공은 7개니까 2개의 선을 더 그어 7개를 표시했어요. 테니스 공의 수는 맞아요. 7개. 친구들, 표를 보면 어떤 공이 몇 개 있는지 한눈에 알 수 있어 정말 편리해요. 표는 우리가 알고 싶은 정보를 한눈에 쉽게 볼 수 있게 해주는 마법의 칸이에요. 우리 함께 확인 1번도 살펴볼까요? 선으로 표시하며 수를 세어 보세요. 1번. 그림을 보니까 맛있는 사탕이 많이 그려져 있어요. 우리 함께 수를 세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우리 선을 그어 한번 표시해 볼게요. 8개니까 1, 2, 3, 4, 5, 6, 7, 8. 아하, 8개 써볼까요? 너무 잘했어요. 2번째, 역시 달콤한 쿠키가 그려져 있네요. 우리 쿠키도 한번 세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홉. 9개를 한번 그어봐야겠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9개 써볼까요? 너무 잘했어요. 원리 탐구 함께 살펴볼까요? 표 보고 해석하기. 친구들, 주안의 반 학생들에게 어떤 과일을 좋아하는지 물어봤대요. 사과를 좋아하는 사람, 바나나를 좋아하는 사람, 포도를 좋아하는 사람을 세서 이렇게 칸에 정리해 둔 게 표예요. 표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는 사실 1. 바나나를 좋아하는 학생은 몇 명일까요? 맞아요. 바로 5명입니다. 알 수 있는 사실 2. 가장 많은 학생이 좋아하는 과일은 무엇일까요? 맞아요. 바로 사과입니다. 알 수 있는 사실 3. 조사에 참여한 학생은 모두 몇 명일까요? 맞아요. 바로 15명입니다.
조사에 참여한 학생은 합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합계는 합할 합에 셀케, 즉 모두 다 합한 수예요. 이번엔 음료수도 똑같이 알아볼까요? 확인 1. 다음을 보고 알 수 있는 사실을 알맞게 써 넣으세요. 어떤 음료수를 좋아하는지 조사했어요. 표에 나와 있는 숫자들을 보면서 빈칸을 채워볼까요? 먼저 알 수 있는 사실 1. 딸기맛 우유를 좋아하는 학생은 몇 명일까요? 이 부분을 보니까 아하, 4명인 걸 알 수 있겠네요. 4. 알 수 있는 사실 2. 가장 많은 학생들이 좋아하는 음료수는 무엇일까요? 이 부분을 보니까 찾았네요. 콜라입니다. 잘 따라오고 있나요? 네, 알 수 있는 사실 3. 조사에 참여한 학생은 모두 몇 명이죠? 맞아요. 우리 합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봤더니 22. 너무 잘했어요. 친구들, 표를 읽고 얼마나 많다거나 가장 많다, 모두 몇 명이다 같은 사실을 알아낼 수 있어요. 표는 친구들의 생각이나 선택을 쉽게 한눈에 볼 수 있게 도와주는 도구예요. 우리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원리탐구 1. 대표 문제 한번 살펴볼까요? 주어진 분류 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그 수를 세어 표를 완성해 보세요. 친구들,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잠깐 문제 속에 분류란 나눌, 분, 무리, 류. 그래서 같은 것끼리 모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볼까요? 우리 표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첫째, 음식의 종류에 맞게 수를 세어요. 둘째, 수만큼 선으로 표시해서 표에 나타내 보아요. 셋째, 알맞게 수를 세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정말 좋겠네요. 그림을 먼저 살펴볼까요? 여기 맛있는 음식들이 많죠? 어떤 음식인지 하나씩 이야기해 볼까요? 이 음식들은 생선, 과일, 채소로 나눌 수 있어요. 먼저 고등어는 어떤 종류일까요? 맞아요. 생선이에요. 포도는요? 과일. 갈치는 생선. 감자는 맞아요. 땅에서 캘 수 있는 채소예요. 파프리카는 채소. 배추는 채소. 감은 과일이에요. 사과는 맞아요. 나무에 주렁주렁 열려 있는 거 본 적 있나요? 바로 과일이에요. 당근은 채소, 오이는 채소, 양파는 채소, 꽁치는 맞아요. 생선, 브로콜리는 채소, 복숭아는 맞아요. 과일이겠네요. 잘했어요. 이렇게 음식들을 생선, 과일, 채소 세 가지로 나누어 표에 나타내 볼까요? 먼저 생선은 몇 개일까요? 하나, 둘, 셋. 세 개. 표시줄에 선을 그어 표시해 볼까요? 하나, 둘, 셋. 그러니까 세 개. 과일은 몇 개일까요? 하나, 둘, 셋, 넷. 네 개. 마찬가지로 표시줄에 선을 그어 표시해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음식의 수는 4개. 4. 잘 따라오고 있나요? 너무 잘하고 있어요. 이번엔 채소는 몇 개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개. 표시줄에 선을 그어 표시해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5개가 되면 한 묶음을 그릴 수 있어요. 그런데 채소는 7개니까 선 2개를 더 그어야겠네요. 하나, 둘.
그래서 7. 음식의 수는 7. 너무 잘했어요. 친구들, 우리 다음 페이지로 바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해야 할 일이 있죠. 뭘까요? 맞아요. 우리 수를 잘 세어서 표에 잘 나타내었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중요해요. 먼저 3 더하기 4 더하기 7은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3 더하기 7부터 해볼까요? 3 더하기 7은 맞아요. 10. 10 더하기 4는 맞아요. 14. 그런데 그림 속에 있는 생선, 과일, 채소는 모두 몇 개일까요? 세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우와, 딱 맞네요. 너무 잘했어요. 친구들, 우리는 음식을 잘 나눠서 이렇게 표로 잘 정리했어요. 이 표를 보면 어떤 종류가 몇 개인지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어요. 표는 이렇게 정보를 보기 쉽게 만들어주는 그림이에요. 옆 페이지에 있는 1번 문제는 스스로 해결해 볼까요? 우리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원리탐구 2, 표 보고 해석하기의 대표 문제 한번 해결해 볼게요. 분류한 결과를 보고 알맞은 설명을 2개 찾아 동그라미표 하세요. 친구들, 표를 보고 해석하는 문제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첫째, 표를 보고 분식의 종류별 좋아하는 학생 수를 알아봐요. 둘째, 알맞은 설명 2개를 찾아 동그라미 하면 끝! 어때요? 너무 쉽죠? 그럼 본격적으로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볼까요? 먼저 친구들이 어떤 분식을 좋아하는지 알아볼 수 있는 표가 있어요. 이 표를 보면 누가 뭘 제일 좋아하는지도 알 수 있어요.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 보면 음식 이름이 떡볶이, 김밥, 감자튀김이 있어요. 그리고 옆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맞아요. 숫자가 있어요. 이건 몇 명의 친구가 좋아하는지 알려주는 숫자예요. 떡볶이를 좋아하는 친구는 몇 명이에요? 맞아요. 7명이에요. 그럼 김밥은? 네, 그렇죠. 9명. 그럼 감자튀김은? 맞아요. 바로 5명이네요. 이제 아래 문장들을 읽어볼까요? 하나씩 표랑 비교해 보면서 맞는지 틀린지 찾아보는 거예요. 첫째, 떡볶이를 좋아하는 친구는 5명입니다. 맞을까요? 네, 아니에요. 떡볶이를 좋아하는 친구는 바로 7명이겠네요. 둘째, 김밥을 좋아하는 친구는 9명입니다. 맞을까요? 네, 맞아요. 맞으니까 동그라미. 셋째, 김밥을 좋아하는 친구가 가장 많습니다. 맞을까요? 네, 맞아요. 동그라미. 넷째, 떡볶이를 좋아하는 친구가 가장 적습니다. 맞을까요? 아닌데. 그럼 좋아하는 친구가 가장 적은 음식은 무엇일까요? 맞아요. 바로 떡볶이가 아니라 감자튀김이겠네요. 옆 페이지에 있는 1번 문제는 스스로 해결해 볼까요? 우리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원리탐구 1. 길의 가지수 문제 한번 살펴볼게요. 친구들 잠깐! 여기서 교재를 보지 말고 잠깐 선생님이 준비한 화면을 볼까요? 화면 속에 선생님이 크게 그림을 그려왔어요. 이 그림을 보면 집에서 학교까지 가려고 해요. 그런데 꼭 공원을 지나가야 한대요. 길이 여러 개 있을 수 있는데 그 길을 모두 찾아보는 거예요. 이때 공원은 꼭 들러야 해요. 그냥 학교로 가는 건 안 돼요. 자, 그럼 천천히 한번 살펴볼까요? 집에서 공원까지 위쪽 길로 슝! 그리고 공원에서 학교까지 위쪽 길로 슝! 아, 찾았다. 이번엔 둘째.
집에서 공원까지 위쪽 길로 슝. 공원에서 학교까지 이번엔 아래쪽 길로 슝 가는 방법이 있네요. 셋째, 집에서 공원까지 이번엔 아래쪽 길로 슝. 공원에서 학교까지 위쪽 길로 슝. 넷째, 집에서 공원까지 아래쪽 길로 슝. 공원에서 학교까지 아래쪽 길로 슝. 집에서 공원을 거쳐 학교까지 가는 방법은 모두 네 가지예요. 문제를 보고 그림을 그려서 직접 해보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어요. 우리 확인 1번 문제도 살펴볼까요? 집에서 병원을 거쳐 도서관에 가는 길을 모두 그려보세요. 친구들, 집에서 병원을 거쳐 도서관을 가야 한대요. 집에서 병원까지 가는 길은 모두 몇 가지일까요? 여기 보니까 집에서 병원까지 위쪽 길과 아래쪽 길 두 가지네요. 이번엔 병원에서 도서관까지 가는 길은 몇 가지인가요? 맞아요. 위쪽 길 하나, 아래쪽 길 하나,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럼 차근차근 가는 길을 그려볼까요? 첫 번째 방법, 집에서 병원까지 위쪽 길로 갔다가 병원에서 도서관까지 위쪽 길로 가봐요. 친구들, 그렸나요? 너무 잘했어요. 두 번째 방법, 이번에 마찬가지로 우리 위쪽 길로 가볼까요? 집에서 병원까지 위쪽 길로 가고 병원에서 도서관까지 그럼 어느 쪽 길로 가볼까요? 맞아요. 아래쪽 길로 가면 되겠네요. 친구들 그렸나요? 이번엔 셋째, 집에서 병원까지 아래쪽 길을 이용해 가볼까요? 이렇게. 그리고 병원에서 도서관까지 아래쪽 길로 한번 가볼까요? 이렇게. 넷째, 집에서 병원까지 마찬가지로 아래쪽 길로 가볼까요? 이렇게. 그리고 병원에서 도서관까지 어떤 길로 가야 좋을까요? 맞아요. 바로 위쪽 길로 가는 게 좋겠네요. 이렇게. 친구들, 선을 긋고 있나요? 네, 너무 잘했어요. 우리 원리탐구 2. 가장 짧은 길도 한번 살펴볼까요? 가장 짧은 길이란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이야기해요. 형님들은 최단 거리라고도 이야기하죠. 출발해서 도착까지 가는 가장 짧은 길을 알아볼까요? 먼저 오른쪽 방향으로 출발을 한번 해볼게요. 그 전에 여기가 출발, 여기가 도착이에요. 먼저 여기 있는 점과 여기 있는 점의 거리를 우리 한 칸이라고 약속했을 때 출발해서 도착까지 오른쪽 방향으로 한번 가볼 거예요. 오른쪽 방향으로 갔다가 위로 올라갔어요. 이 길은 몇 칸을 지나가야 할까요? 맞아요. 하나, 둘, 셋. 바로 세 칸을 지나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찾은 길은 가장 짧은 길, 그러니까 가장 칸수가 작은 길이에요. 자, 이번엔 오른쪽 방향으로 출발하여 가장 짧은 길로 갈 수 있는 또 다른 방법도 생각해 볼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맞아요. 오른쪽 방향으로 한 칸, 위로 한 칸, 오른쪽 방향으로 한 칸 갔더니 세 칸을 지나면서 또 다른 가장 짧은 길도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이번엔 위쪽 방향으로 출발하는 또 다른 가장 짧은 길도 생각해 볼까요? 짜잔! 위로 한 칸, 이번엔 오른쪽으로 하나, 둘! 도착! 그랬더니 세 칸을 지나면서 가장 짧은 또 다른 방법을 생각할 수 있었어요. 친구들, 참고라고 쓰여져 있는 이 그림을 한번 살펴볼까요? 선생님,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방법은 안 돼요? 네, 안 돼요. 친구들, 왜 안 될까요? 맞아요. 바로 이 길은 가장 짧은 길이 아니에요. 친구들, 출발점을 기준으로 어느 방향을 출발할 것인지 방향의 가지수를 생각해 보고 차근차근 해결하면 어렵지 않아요. 그럼 우리 확인 1번도 함께 해결해 볼까요? 확인 1.
출발해서 도착까지 가는 가장 짧은 길을 모두 찾아 그려보세요. 먼저 오른쪽 방향으로 출발해 볼게요. 첫 번째 그림을 살펴보니까 출발해서부터 도착까지 오른쪽 방향으로 하나, 둘, 셋. 그리고 위쪽 방향으로 하나. 그래서 모두 네 칸을 이동했어요.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일까요? 맞아요. 가장 짧은 길은 바로 네 칸이겠네요. 우리 네 칸에 맞춰 또 다른 가장 짧은 길의 방법도 생각해 볼까요? 출발해서 도착까지 역시 오른쪽 방향으로 하나, 둘. 그런 다음엔 어디로 갈까요? 좋아요. 위쪽으로 한 칸 이동해 볼까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하면 하나, 둘, 셋, 넷. 도착! 또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친구들, 한번 생각해서 그려볼까요? 다 했나요? 우리 함께 확인해 볼까요? 출발해서 오른쪽 방향으로 한 칸 이동이 됐어요. 그런 다음에 위쪽으로 한 칸 이동해 볼까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하나, 둘 이동하면 네 칸을 이동하면서 또 다른 방법의 가장 짧은 길이 될 수 있겠네요. 이번엔 위쪽 방향으로 출발하는 경우도 생각해 볼까요? 먼저 출발해서 위로 한 칸 이동하고 어떻게 움직여야 할까요? 맞아요. 바로 오른쪽으로 하나, 둘, 셋. 선을 그어볼까요? 너무 잘했어요. 우리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원리 탐구 1. 길의 가지수의 대표 문제 한번 살펴볼게요. 강아지가 우물을 거쳐 고양이에게 갈 수 있는 길을 그려보고 모두 몇 가지인지 구해보세요. 단, 같은 지점을 두 번 지날 수는 없습니다. 친구들, 길의 가지수를 구하는 문제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첫째, 고양이에게 갈 수 있는 방법의 길을 모두 그려봐요. 둘째, 그린 방법은 몇 가지인지 구해보면 좋겠네요. 그림을 먼저 살펴볼까요? 그림을 보니까 강아지가 고양이 친구 집에 놀러 가는데 중간에 꼭 우물을 들렸다 가야 한대요. 가는 길이 여러 개가 있어요. 우리 강아지가 갈 수 있는 길을 모두 찾아볼까요? 우리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첫째, 가는 길에 꼭 우물을 지나야 해요. 둘째, 같은 길을 두 번 돌아가면 안 돼요. 먼저 강아지가 우물까지 갈 수 있는 길의 가지수는 몇 가지인가요? 맞아요. 바로 위쪽과 아래쪽 두 가지 방향이 있어요. 그럼 우물에서 고양이에게까지 가는 길은 몇 가지인가요? 맞아요. 바로 위쪽, 가운데, 아래쪽. 바로 세 가지가 있네요. 먼저 강아지가 우물까지 위쪽으로 이동했을 때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강아지에서 우물까지 이렇게 위쪽으로 가고, 그런 다음에 우물에서 고양이까지 어떻게 갈까요? 좋아요. 위쪽으로 이동해 볼까요? 너무 잘했어요. 두 번째 방법, 역시 강아지에서 우물까지 위쪽으로 가보고, 이번엔 우물에서 고양이까지 어떻게 이동해 볼까요? 맞아요. 가운데 길로 한번 가볼까요? 좋은 생각이에요. 셋째, 역시 강아지에서 우물까지 위쪽 길로 간 다음에 우물에서 고양이까지 어떻게 가야 할까요? 좋아요. 아래쪽 길로 가면 되겠네요. 자, 그럼 우리 이제 위쪽 길이 아닌 강아지에서 우물까지 아래쪽 방향으로 가는 방법 생각해 볼까요? 강아지에서 우물까지 아래쪽 길로 갔어요. 그럼 우물에서 고양이까지 어느 방향으로 길을 가야 할까요? 맞아요. 바로 위쪽 길로 가볼까요? 너무 잘했어요. 이번엔 강아지에서 우물까지 아래쪽 길로 갔어요. 우물에서 고양이까지 어느 쪽 길로 한번 가볼까요? 좋아요. 가운데 길로도 한번 가봐요. 여섯째, 강아지에서 우물까지 아래쪽 길로 간 다음에 우물에서 고양이까지 이번엔 어느 쪽 방향으로?
어느 쪽 길로 가는 게 좋을까요? 좋은 생각이에요. 바로 아래쪽 길로 가봐요. 우와, 그랬더니 우리가 강아지가 갈 수 있는 모든 다른 길을 다 찾았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찾아보는 걸 길의 가지수라고 이야기해요. 친구들, 그러면 우리 강아지가 우물을 거쳐 고양이에게까지 갈 수 있는 가지수는 몇 가지일까요? 맞아요. 바로 6가지가 되겠네요. 6가지 써볼까요? 너무 잘했어요. 친구들, 옆에 있는 1번과 2번은 스스로 해결해 볼까요? 우리는 원리탐구 2, 가장 짧은 길의 대표 문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집에서 학원까지 가는 가장 짧은 길을 그려보고 모두 몇 가지인지 구해보세요. 가장 짧은 길을 구하는 방법.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첫째, 가장 짧은 길이 몇 칸인지 일단 알아보는 게 좋겠네요. 둘째, 방향의 기준을 정해 짧은 길을 모두 그려보면 좋겠네요. 마지막으로 셋째, 그래서 가장 짧은 길은 모두 몇 가지인지 알아보면 끝! 너무 쉽죠? 그럼 본격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볼까요? 우리 집에서 학원까지 갈 건데 먼저 가장 짧은 길, 가장 빠른 길로 가볼 거예요. 먼저 첫 번째 그림을 살펴볼까요? 집에서 위쪽으로 몇 칸 올라가야 할까요? 좋아요. 하나, 둘, 2칸 올라가 볼게요. 그 다음 오른쪽으로 몇 칸 가야 할까요? 좋아요. 하나, 둘.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집에서 학원까지 가는 가장 짧은 길은 바로 4칸. 집에서 학원까지 가는 길이 4칸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길의 가지수를 생각해 볼까요? 먼저 집에서 출발할 때 이동할 수 있는 방향은 몇 가지인가요? 맞아요. 위쪽으로 갈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바로 2가지가 되겠죠. 그럼 이 방향을 기준으로 집에서 학원까지 가는 가장 짧은 길을 그려볼게요. 먼저 집에서 위쪽 방향으로 출발해 볼까요? 위로 1칸,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2칸 이동해 볼까요? 하나, 둘, 그 다음 어떻게 가야 되죠? 맞아요. 위로 1칸 올라가면 정말 좋겠네요. 친구들, 세 번째 우리 그림에 또 다른 방법을 생각해서 한번 친구들이 해결해 볼까요? 좋아요. 선생님이 기다려 줄게요. 해결했나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집에서 위쪽 방향으로 출발, 그리고 오른쪽 방향으로 1칸, 위로 1칸, 오른쪽 방향으로 1칸. 그랬더니 또 다른 방법으로 학원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이번엔 위쪽 방향이 아닌 오른쪽 방향으로 출발을 한번 해볼까요? 집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몇 칸을 이동해 볼까요? 좋아요. 2칸 이동해 볼게요. 그리고 위쪽으로 2칸. 그랬더니 학원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없을까? 친구들, 나머지 2개의 그림 속 가장 짧은 길을 한번 그려볼까요? 선생님이 기다려 줄게요. 다 그렸나요? 우리 함께 해결해 볼까요? 먼저 집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1칸, 그리고 위로 2칸, 오른쪽 방향으로 1칸. 아하, 이런 방법도 있구나. 또 한 가지. 이번엔 오른쪽 방향으로 1칸, 위로 1칸, 오른쪽 방향으로 1칸, 위로 1칸. 우와, 그랬더니 서로 모두 다 다른 길이에요. 친구들, 4칸이 되도록 가장 짧은 길 그렸나요? 너무 잘했어요. 그럼 집에서 학원까지 가는 가장 짧은 길의 방법은 모두 몇 가지일까요? 맞아요. 바로 6가지겠네요. 6가지 써볼까요? 너무 잘했어요. 옆 페이지에 있는 1번과 2번은 스스로 해결해 볼까요? 우리는 다음 페이지인 크리에이티브 팩토 페이지 한번 펼쳐볼게요. 이 페이지에서 우리는 1번, 2번 함께 살펴볼게요. 1번 문제 한번 읽어볼까요? 집에서 할머니 댁까지 가는 길을 모두 그려보세요. 단, 같은 지점을 2번 지날 수는
없습니다. 친구들, 먼저 집에서 출발할 때 갈 수 있는 방향은 몇 가지일까요? 위쪽, 가운데, 아래쪽. 맞아요. 바로 세 가지예요. 우리 방향의 기준에 따라 갈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먼저 첫 번째, 위쪽 방향으로 출발할 수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볼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좋아요. 위로 슝 가볼까요? 잘했어요. 이번엔 두 번째, 아래 방향으로 출발할 수 있는 경우 생각해 볼까요? 어떻게 가야 할까요? 좋아요. 아래로 슝. 그런데 아래 방향으로 출발할 수 있는 경우가 또 있어요.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친구들 한번 생각해서 그려보세요. 그렸나요? 좋아요. 확인해 볼까요? 아래로 이만큼 이동을 하고 위로 올라가서 오른쪽으로 가면 도착! 여기서 우리 가장 짧은 길이 아니에요. 집에서 할머니 댁까지 가는 길을 모두 그리는 거기 때문에 가장 짧은 길은 생각하지 않아요. 이번엔 가운데 방향으로 출발할 수 있는 경우도 생각해 볼까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좋아요. 집에서 할머니 댁까지 가운데 방향으로 슝. 우와, 진짜 빨리 가겠어요. 가운데 방향으로 출발해서 갈 수 있는 경우가 또 있대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좋아요. 가운데로 갔다가 아래로 내려갔다가 위쪽으로 슝. 우와, 이렇게 방향의 기준을 잡고 가는 길을 하나씩 그려보니까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2번도 함께 읽어볼까요? 쓰레기를 알맞은 곳에 나누어 넣으려고 합니다. 종류별로 나누어진 쓰레기통에 알맞은 번호를 써보세요. 문제 속에서 종류라는 말이 있어요. 종류는 시종, 무리류 자를 써서 같은 특징을 가진 무리라는 뜻이에요. 우리 주변에는 여러 가지 쓰레기가 있어요. 그런데 쓰레기는 아무 데나 버리면 안 되고 종류에 따라 따로따로 버려야 해요. 여기 아래 쓰레기통이 5개가 있고 각각 이름이 쓰여져 있네요. 우리 함께 살펴볼까요? 먼저 파란색 캔을 담을 수 있는 쓰레기통이 있고 초록색 유리병을 담을 수 있는 쓰레기통, 노란색 플라스틱을 담을 수 있는 쓰레기통, 주황색 종이를 담을 수 있는 쓰레기통, 그리고 분홍색 음식물을 담을 수 있는 쓰레기통이 있네요. 친구들, 우리 이제 어떤 물건이 어디에 들어가야 하는지 하나씩 골라서 번호를 한번 써볼까요? 1번, 물을 마시던 플라스틱 병이에요. 이건 뭘로 만들어졌을까요? 맞아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럼 어디에 버려야 할까요? 맞아요. 바로 플라스틱 쓰레기통에 슝! 그럼 1번 여기 쓰여져 있네요. 2번 얘는 무엇일까요? 맞아요. 바로 생선 통조림이에요. 생선 통조림은 무엇으로 만들어졌을까요? 맞아요. 바로 캔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럼 어디에 버려야 할까요? 맞아요. 바로 캔 쓰레기통에 버려야겠네요. 번호는 좋아요. 2번. 이번엔 3번. 무엇이에요? 맞아요. 바로 빈 요구르트 병이네요. 요구르트 병은 무엇으로 만들어졌을까요? 맞아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럼 어디에 버려야 할까요? 좋아요. 바로 플라스틱. 그럼 몇 번이죠? 맞아요. 3번. 이번엔 4번. 콜라캔이에요. 이건 무엇으로 만들어졌을까요? 맞아요. 바로 캔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럼 어디에 버려야 할까요? 네, 캔 쓰레기통에 버려야 해요. 4번도 써볼까요? 5번, 공책이에요. 공책은 뭘로 만들어졌어요? 맞아요. 종이로 만들어졌어요. 그럼 종이는 어디에 버려야 해요? 맞아요. 바로 종이 쓰레기통에 버려야겠네요.
번호도 함께 써볼까요? 5번. 이번엔 6번. 이건 물이나 음료수를 담았던 유리병이에요. 빈 유리병은 유리로 만들어졌어요. 그럼 이건 어디에 버려야 할까요? 맞아요. 바로 유리병이라고 쓰여져 있는 쓰레기통에 버려야겠네요. 6번. 이번엔 7번도 볼까요? 7번은 사과심이에요. 사과를 다 먹고 사과심은 어디에 버려야 할까요? 맞아요. 음식이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려야 해요. 7번. 마지막으로 8번. 먹다 남은 피자 조각이네요. 이건 어디에 버려야 할까요? 좋아요. 우리 음식물 쓰레기통에 쏙 넣어줄까요? 8번. 친구들, 우리가 이렇게 잘 나눠버리면 지구가 깨끗해지고 동물 친구들도 행복해진대요. 나중에 엄마랑 아빠랑 같이 함께 분리수거를 해보는 건 어때요? 정말 재밌을 것 같죠? 우리는 다음 페이지 챌린지 영재교육원 1번과 2번 함께 해결해 볼까요? 먼저 1번 문제 읽어볼게요. 기준을 정하여 두 가지 방법으로 분류해 보세요. 친구들, 여기서 기준이라는 건 뭘까요? 기준은 우리가 어떻게 할지 먼저 정하는 약속이에요. 우리 방금 병은 병끼리,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끼리 분류하여 나누었죠. 이렇게 무엇을 보고 나눌지 정하는 것을 기준이라고 해요. 첫 번째 분류 기준을 살펴볼까요? 기준이 무엇인가요? 맞아요. 남자와 여자로 기준을 정했네요. 우리 분류해 볼까요? 남자는 2번이 먼저 쓰여져 있네요. 또 몇 번이 남자일까요? 좋아요. 바로 4번. 그리고 6번. 그리고 8번. 그리고 맞아요. 9번이 있네요. 그럼 여자도 찾아서 분류해 볼까요? 1번은 쓰여져 있으니까 그 다음엔 네, 3번, 5번, 7번 또 있어요? 맞아요. 없어요. 이번엔 다른 기준을 세워 분류해 볼까요? 어떤 기준을 세워 분류할 수 있을까요? 그림을 보면서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볼게요. 어떤 친구들이 있나요? 선생님 다 듣고 있어요. 친구들 열심히 얘기해 보세요. 좋아요. 선생님은 보니까 안경을 쓴 친구도 있고 안경을 쓰지 않은 친구도 보여요. 또 머리를 묶은 친구도 있고 머리를 묶지 않은 친구도 보이고요. 또 줄무늬 티셔츠를 입고 있는 친구도 있고 그렇지 않은 친구도 보이네요. 우와, 이야기할 게 정말 많아요. 선생님은 안경을 쓴 친구와 안경을 쓰지 않은 친구로 분류해 볼 거예요. 우리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볼까요? 안경을 쓴 친구는 맞아요. 1번, 그리고 2번, 그리고 맞아요. 6번, 8번이 있네요. 그럼 안경을 쓰지 않은 친구는 좋아요. 3번, 4번, 5번, 7번, 그리고 9번이 있네요. 선생님은 안경을 쓴 친구와 안경을 쓰지 않은 친구로 기준을 세워 분류했지만 친구들은 이 시간이 끝난 후 선생님과 다른 기준을 세워 분류해 볼 수 있도록 하세요. 이때 티셔츠의 색깔로 분류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보니까 티셔츠의 색깔은 보라색도 있고 회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흰색도 있어요. 네 가지의 색깔이네요. 그래서 네 묶음으로 분류가 돼요. 우리는 두 묶음으로 분류해야 하니까 이 부분을 기억하면서 기준을 정해볼 수 있도록 해요. 이번 문제도 읽어볼까요? 운우가 집에서 출발하여 옷가게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방법은 모두 몇 가지입니까? 그림으로 나타내어 구해보세요. 단, 갔던 길로 다시 되돌아와도 됩니다. 라고 했어요. 친구들, 바로 그림으로 나타내기 전에 은우네 집에서 옷가게까지 가는 방법의 가지수를 생각해 볼게요. 몇 가지일까요?
맞아요. 위쪽 길 하나, 아래쪽 길 하나. 두 가지 방법이 있네요. 그럼 이번엔 옷가게에서 은은의 집까지 되돌아가는 방법은 몇 가지일까요? 맞아요. 역시 위쪽 길 하나, 아래쪽 길 하나.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그림으로 표현해 볼까요? 먼저 은은의 집에서 옷가게까지 위쪽 길을 이용하여 이동해 볼게요. 슝! 그 다음 옷가게에서 은은의 집까지. 좋아요. 아래쪽 길로 이동해 볼까요? 슝! 이번엔 두 번째, 은은의 집에서 옷가게까지 역시 위쪽 길로 한번 가볼게요. 그리고 첫 번째 방법과 다른 방법이어야 되니까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맞아요. 여기서 갔던 길로 다시 되돌아와도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옷가게에서 은은의 집까지 위쪽 길로 슝 되돌아갈게요. 이번엔 세 번째,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맞아요. 이번엔 아래쪽 길로 한번 가볼까요? 은은의 집에서 옷가게까지 아래쪽 길로 슝! 그런 다음 옷가게에서 은은의 집까지 다시 위쪽 길로 슝! 네 번째, 이번에도 역시 아래쪽 길로 먼저 가볼까요? 은은의 집에서 옷가게까지 아래쪽 길로 슝! 어? 선생님 방법이 없어요? 아니에요. 갔던 길로 다시 되돌아와도 되잖아요. 우리 다시 아래쪽 길로 이동해 볼까요? 옷가게에서 운운의 집까지 아래쪽 길로 슝 되돌아왔어요. 친구들, 또 있을까요? 맞아요. 없어요. 그럼 은우가 집에서 출발해서 옷가게까지 갔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방법은 몇 가지일까요? 맞아요. 바로 네 가지가 되겠네요. 친구들, 오늘 표도 만들어 보고 길도 찾아보면서 어려운 문제를 척척 너무 잘 해결했어요. 대단해요. 우리 친구들의 이런 연습들은 나중에 커서 큰 능력을 발휘하게 될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기본 시, 연상 영역 중에서 가르기와 모으기, 그리고 신 만들기에 대해서 학습할 거예요. 오늘 너무 고생 많았고요. 우리 또 다음 시간 즐겁게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